정희 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지만 손아래 동서와는 이런저런 이유로 편치 않게 지냈다.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전업주부인 동서가 먼저 와서 일을 하느라 그녀의 동서는 정희 씨를 보면 늘 탐탁지 않게 여겼다. 거기다 시어머니께서는 살림만 하는 작은 며느리가 수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며 정희 씨를 두둔하시는 편이라 동서는 더 화가 났다. 정희 씨는 그런 동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자기가 그런 경우를 당해도 화가 났을 법하기에 동서에게 항상 미안함을 갖고 있고 잘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서의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그런 동서의 반응에 그녀는 슬슬 지치기 시작했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동서를 대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정희 씨가 전이라도 붙이면 동서는 슬그머니 흘리는 말로 이 전들 모양 좀 봐. 제각각이네. 형님 살림 안 하는 티가 나네요. 하기야 다 사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집에서 힘들게 요리를 하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만 잘 벌면 되죠 뭐. 안 그래요? 하고 그녀 가슴에 대고 화살을 쏘았다. 그러면 정희 씨도 지지 않고 대답했다. 나도 동서처럼 편하게 살림만 하라고 하면 좋겠다. 맞벌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정희 씨가 그렇게 말하면 동서는 어머니가 애들 다 키워주시고 살림을 다 해주시는데 힘든 일이 뭐가 있느냐는 식의 대꾸를 했다. 매번 동서가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 다른 맞벌이 부부들은 독립해서 아이를 잘만 키우는데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는 거였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표출하면서 그녀를 괴롭혔고 정희 씨는 나름대로 동서의 말들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기회가 오면 대쏘았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니 수십 번씩 말을 곱씹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서로가 말을 하고 나면 정말 화살을 수십 대 맞은 기분이 들면서 몇 달씩 잊히지 않았다. 더욱이 형님이 시어머니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다는 식의 말을 동서가 있다는 집안 어른의 말씀을 들은 뒤로는 원망의 응어리처럼 맺혔다. 그렇지 않아도 정희 씨도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나가는 것이 늘 죄송스럽고 눈치가 보였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차라리 퇴직하고 분가해 버릴까 하는 오기까지 생겼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던 일이 생겼다. 그동안 틈틈이 취업 준비를 해온 동서가 시험 준비에 마무리를 한다며 9개월 된 조카를 2달 동안만 맡아달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구 아이는 키워주고 누구 아이는 몰라라 할 수 없다 하시며 흔쾌히 허락하셨지만 정희 씨는 기가 막혔다. 도대체 연로하신 분이 어떻게 4살, 9개월, 2개월 된 새 아이를 보신단 말인가. 정희 씨는 그녀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간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살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것이 힘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조카는 맡겨졌고 그녀가 퇴근 후 돌아와 보면 집안은 전쟁터 같았다. 아이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장난감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꾀재재해 보이는 아이들은 전보다 더 칭얼대는 것 같았다. 정희 씨는 짜증나고 지쳤고 온종일 쉬지도 못하시는 시어머니는 쇠약해지셨다. 저러다 노인네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나. 상황을 악화시킨 동서가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자신을 틈만 나면 흉보던 동서가 이제 아이만 맡겨두고 주말에도 오지 않은 것이 괘씸했고 자기도 이렇게 아이를 맡기면서 그렇게 나를 헐뜯다니 그 많은 말들을 어떻게 다 주워 담을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졌다. 만약 정희 씨가 그때 마음을 열고 동서를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했으면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이가 되었을 텐데 그 당시 정희 씨는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좁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웠기에 모든 것의 잘못은 동서 탓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동서에 대해 풀리지 않는 감정들은 말로 터져 나왔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부당하며 동서가 그동안 함부로 자기를 핀잔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떠벌렸다.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과장되고 심한 표현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왔다. 통쾌하고 시원했다. 어쩌다 동서와 마주치는 날에는 역전된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처럼 예전에 받았던 화살들을 더 예리한 촉을 세워 쏘아보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제3자는 눈치챌 수 없는, 그러나 드는 당사자는 피를 흘리고 쓰러질 만큼 독한 말들로 대쏘았다. 그것은 욕하고 주먹질을 해대며 싸우는 것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는 상처가 됐다. 물론 동서도 맞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다. 시어머니 생신 때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정희씨 남편과 시동생, 즉 형제끼리 크게 다툰 것이다. 각자 아내에게서 그동안 전해들은 말들로 오해가 쌓인 상황이었고 급기야 형제 간에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폭발하고 말았다. 시어머니께서는 상심하여 알아눕다시피 하셨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모든 게 다 동서 탓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정희씨는 상황이 그쯤 되자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대체 자신이 그동안 뭘 어떻게 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을 곱씹으며 원래 일의 시작을 따져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을까? 동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조카를 데리고 가면 시어머니께서 편해지시고 내 마음도 편해질까? 동서만 사라진다면 못된 말들을 하지 않게 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동서를 향한 비난의 말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동안 동서로부터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날아가서 순간에는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불편해졌다. 괴로움의 핵심은 시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문제도 아니었다. 그런 건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거나 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 정희 씨는 그동안 자신이 지독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뒤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보살핌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이기심이, 아이들이 추레해지는 것 같아 싫었던 감정 뒤에는 조카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윗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동서에 대한 미움 뒤에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데 대한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다.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다.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에 아직 어린 조카를 데리고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일을 하려는 동서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저 고가운 생각만 갖고 있었다. 때로는 정희 씨도 잠시 잠깐은 고마워했지만 진심으로 동서를 배려하는 마음은 없었다. 오히려 간간히 동서가 흘리는 불만서린 말에 기분이 나빴고 혹시라도 자기와 동서가 비교될까봐 전전긍긍하기만 했지 동서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결국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잘못된 마음으로 가슴에 못 박는 말에 화살을 쏘고 맞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몇 년간 계속한 셈이다.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더 크고 굵은 화살을 서로 쏘아대며 큰 상처를 남기고 아파했다. 그 뒤로 정희 씨는 되도록 동서가 하는 말들을 받아치지 않고 꾹 눌러 참았다. 쉽지 않았지만 정희 씨가 먼저 참고 몇 번을 그렇게 해보니 다행히 서로 부딪힘이 적어졌고 그러면서 정희 씨 마음도 더 편해지면서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동서와 단둘이 있게 된 정희 씨는 그동안 동서의 수고로움을 몰라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했다. 물론 정희 씨 동서도 정희 씨가 동서의 마음을 알아주고 토닥거려 주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정희 씨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서로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고 정희 씨 집안에는 다시 행복의 웃음이 피었다. 물론 정희 씨의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지간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형제 사이에도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낸다.